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지금 뭐 하냐면요. 이제 학생이 시를 풀고 이 시를 도대체 어떤 식으로 푸는 게 맞냐고 하는데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뭐 적당한 시를 고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현재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복합지문에 나오는 시를 중심으로 읽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 시를 독해하는 방법들을 실전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해서 그래서 시를 독해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고 그 특성은 뭐고 그 중에서 어떤 방식을 활용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녹화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여승이 있네요. 여승. 이 여승 하면 떠오르는 게요. 뭐 백석의 시인데 옛날에 돌무덤인 어떤 여자랑 딸내미하고 서럽게 놀았는데 이 딸내미는 죽고 도라지도 무덤으로 갔다고 판매하면서 만나고 이 여자가 스님이 돼갖고 다시 이 스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가지치 냄새가 나고 절에서 짬밥 좀 많이 드셨는 것 같은데 이 스님이 불경을 읊으면 굉장히 이 스님의 인생과 더불어서 슬플 것 같다라고 쓴 시가 여승이 등장하는데 그거랑 이 시는 다른 시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시가 쭉 나왔을 때요. 자, 첫 번째로 시의 주제라고 생각을 해주시죠. 시도 글이기 때문에 운율상 이전에 주제를 묻습니다. 그럼 주제를 묻으려면 단락을 행과 연으로 구분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행과 연으로 쳤을 때 이 연이 단락입니다, 단락. 그러니까 단락끼리 나누는 건 기본적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잘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락을 어떻게 나누냐? 다자만 찾으면 됩니다. 끼고 있었다, 이렇게. 내다보았다. 이게 뭐라고요? 곱부를 알았는데 내다보았다.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내다본 게 잊을 수 없나 보네. 자, 그 다음은 동구박까지 나갔다. 오, 동구박까지 따라 나갔어. 누구를? 근데 웃는 얼굴상을 지었다. 근데 보았지요. 이렇게 써놓고 합장하고 있음을 알았다. 흙먼지를 하고. 근데 꿈속에서 내려오는 여승을 만나고 한다. 그 여승이네. 만나는 게 다른 사람을 기도하며 시를 쓴다. 그때처럼 기도하며 시를 쓰는데 여승을 만났구나. 그 여승처럼 기도하나? 자, 흙바람이 불어 그러면서 웃는 얼굴상을 짓고 있는 사람이 동구밖까지 나갔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밖으로 항상 내다보네. 여승이 서서 넘불하고 있는 걸 내다봤네. 근데 지금 곱부를 앓고 있네. 이렇게 해도 서술어만 이어도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이 연마다의 서술어만 이어도 이 시의 흐름을 잡을 수가 있고 이 흐름을 어조, 분위기, 태도, 감상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 주제를 찾고 주제를 빠르게 잡기 위해서 흐름을 잡기 위해서 서술어를 체크해서 봐라. 그러려면 체크법 1번 연을 나눠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서술어를 읽었지만 명확하게 이게 이 여성이 이렇게 이해되거나 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소설도 주제고 줄거리가 있는데 어쨌든 상황 자체가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뚜렷한 상황은 뭘까? 옛날에 시에서 서양의 어떤 시인이 육하원칙이란 내용을 질문을 해서 그때부터 육하원칙 6가지 뭐라고요? 누가? 자, 누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언제? 그럼 타임. 자, 이거를, 육하원칙을 이렇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6개를 그냥 놓으면 별거, 이렇게 써먹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런 방법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X축과 Y축이 있는데 제가 이게 중학교 때 만든 건데요. 누가는 여기 주체입니다. 누가. 자, 언제는 어디죠? 언제는 이겁니다. 통시적 방법. 언제. 시간의 흐름. 그러니까 언제를 체크하실 때는 반드시 어떻게 체크하셔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를 비교하면서 체크하셔야 돼요. 자, 이게 뭐라고요? 시간을 통과하니까 통시적 방법입니다. 통시. 시간 통과. 통시. 자, 이거는 어디서죠? 어디? 이거는 공간이네. 근데 공통 시간대니까 공시적 방법입니다. 공간을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통과해서 시간을 보는 거.
통시적, 공시적. 그러면 이건 서양, 동양, 남북, 앞과 뒤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겁니다. 전라도 방언을 연구하면 경상도 방언을 연구한다. 이렇게 동시대. 그랬을 때 공시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언제, 어디서, 그럼 무엇을, 사과를. 그럼 목적어를 찾습니다. 을부터. 사과를 어떻게 갔어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갔어요. 그쵸? 이 사과를 간 방법, 이게 어떻게입니다. 그러면 이건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과정. 자, 그러면서 이거는 뭐라고요? 왜 하필이면 이거예요? 하필이면 왜 사과예요? 이거 why. 근데 더 이거를 발전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주어, 누가, 언제는 어디죠? 부사어. 어디서도 부사어. 그러면 무엇을, 목적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이것도 다 뭐라고요? 부사어. 왜도 부사어.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근데 어떻게 갔다, 어떠하다 이렇게 됐을 때 서술어가 됩니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서술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틀 안에 모든 게 다 적용이 돼요. 자,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 좌우로는 공간이 보이고 머리를 통과하는, 자 보세요. 나를 중심으로 주체를 방식으로 공간이 보이고 공간 이만큼 벌릴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고전부터 현대까지, 미래까지, 미래를 향해 박차고 나가는 다리까지 흐르는 시간적 흐름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인간이 주관적 내면과 주관적 내면과 객관적 사회화에 따라서 내가 이만큼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장되는데 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 내가 아니라는 비하의 투쟁이라고 신채호는 역사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 나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시인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공간과 시간 속에서 걸어가는가,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이 목적물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봤는가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철학적인 것 같죠? 그러지 말고 아주 간단하게 그냥 생각해요. 누가 그랬어? 언제 그랬어? 어디서 그랬어? 무엇을 그랬어? 어떻게 그랬어? 왜 그랬어? 이렇게 가는 게 육하원칙이에요. 자, 이 육하원칙인데 보통 이렇게 손가락으로 많이 합니다. 논술에서. 자, 그런데 누가, 언제, 누가는 짱이니까 나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는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 왜 그게 그랬어? 왜 그때 그랬어? 왜 거기서 그랬어? 왜 그것을 그랬어?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왜로 다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구부러져서 뭘 지른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주먹을 주는 겁니다. 주먹을 꽉 구부러져서. 그래서 왜를 움켜주는 거. 자, 이런 것처럼 뭐라고요? 육하원칙으로 점검하면 시든 소설이든 아니면 어떤 내용이든 아니면 신문 기사든, 신문 기자들이 점점 똑똑해지시는 이유가 이런 육하원칙으로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저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서 어디로 무엇을 무엇으로 어떻게 이 외하고 이 외에 충돌되는 것까지 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한 게 논술의 기초 시각이에요. 논술의 기초 시각. 자, 그러니까 글을 읽어내면서 읽어내야 되는 기본적인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상황. 이 육하원칙. 기본적 상황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를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를 잠깐 지우고 누가를 찾아봅시다. 누가예요? 누가? 어느 해 봄날. 아, 시간이네. 시간. 밖에서는 공간이네. 그러면 탈곡적 그림자에 뿌여지니 그림자가 지니까 그림자 뿌여지니 흙바람을 끼고 그냥 가로쳐버리고 나는 누가 나왔네. 나는 어디서 앉았어요? 하루 종일 방에 앉았네. 그럼 방에 앉았네. 어떻게 됐어요? 고프로를 알았네. 고프로를 알았네. 아참. 뭐 하다가 어떻게 하다 문을 열면 터진다고 하여 손가락에 침을 발라가면서 구멍을 뚫고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신기하네. 왜?
문을 열리면 감기가 도진다고 해서 토방 아래 고깔 쓴 여승. 아, 고깔을 하니까 이렇게 하얀 고깔, 라빌레라, 승무 이거 떠오르네요. 고깔 안에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춤을 추는 라빌레라 이렇게 벗어놓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눈으로 여기도 별을 보죠. 새별을. 어쨌든 여승은 서서 연부를 외는 것을 내다보았다. 토방 아래 서서 토방 아래 토방 아래서 고깔 쓴 여승이 서 있어. 연부를 외서 뭐 달라고 하나 보지, 그지? 어? 그 여승들이 연부를 외면서 목탁을 치면서 이렇게 집이 있으면 집 대문 앞에서 딱딱딱딱딱 치면 여기서 스님들이 이렇게 치는데 여기 뒤에 바랑을 이렇게 매 있어. 이렇게 어깨에다가. 그래서 목탁을 이렇게 치세요. 이렇게 똑똑똑똑똑 때려주시면 나중에 여기서 나와갖고 여기다 쌀을 넣어주고 그랬어. 우리 어릴 때에는. 그랬어요? 연무를 외는 것을 내다보았다. 그 고랑이 깊은 음색과 이랑 고랑 이렇게 그래서 고랑 굴곡이 진 음색과 서로 맺힌 눈동자 이건 자기가 생각해서 보기에 그렇다는 거겠지. 창백한 얼굴 나는 처음에는 황홀했던 마음을 뭐라 표현할 수 없었지만 황홀했다? 근데 이거 슬픈데 창백했는데 황홀했다?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표현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 집 처마급에 걸린 그 수분인 낫달의 포르만 향내 이거 표현할 수 없지만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렇게. 아, 이런 느낌이었다. 어쨌든 잊을 수가 없다. 그죠? 자 이렇게 됐어. 그럼 내가 뭘 봤다 결국? 간단하게 내가 여승 봤다. 그런데 뭐라고 어땠다? 그래 황홀했다. 느낌이. 그 황홀한 표현은 이거다.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아직도 잊을 수 없으니까 이게 뭐라고? 시간으로 과거다. 나는 너무 애매지고 막막해져서 살인문을 떠나서 살인문을 벗어나 먼발치로 바리떼를 든 여기 들었잖아요. 이거 뭐 등에 담은 거 바리 뜬 여성의 뒤를 따라 다루며 동구밭까지 따라갔다는 거지. 그지? 여성은 내 거리 큰 걸림이 일어나서 처음으로 뒤돌아보고 우는 듯 웃는 듯 그지? 그치였다. 그러면서 그 여성이 뭐라 그랬어? 나는 남자네 도련님이니까 지금에야 나오네. 그치? 요거 보니까 도련님이니까 나가 남자네. 좀 어리네. 소승 여성이잖아. 네. 소승에게 너무 과분한 적선입니다. 선을 쌓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꼭 뭐 해준 것 같다고. 잘 가세요 하고 바래다 준 것 같잖아. 네. 그런 느낌이니까 얘기했지. 아이고 너무 큰 선을 쌓으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오고 바래다 주시는 건가요? 괜찮아요 하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제 바람이 차 싸운데 그냥 들어가 보시옵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내가 상상한 거라고. 나는 무엇을 잘못하여 들킨 사람처럼 마주서서 합장하면서 어이구 안녕히 가세요. 그럼 꼭 인사한 것 같지. 따라가고 바래준 거. 오던 길을 되돌아가며 뛰어왔지. 열에 흐들이 젖는 얼굴. 왜 지금 나 뭐 걸렸어? 감기? 호불 흙바람 마구 일고 있었어. 토방 흙 항토적이면서. 자 그런데 그 뒤로 뭐 했어? 나는 여승이 뭐라고? 어이구 놀라야지. 여승이 우리들 손에 닿지 못한 우리들 손에 닿지 못하는 먼 절간 속에 산다는 것을 알았으며 어렸으니까 그치? 이따금 꿈속에선 이거 하나 따르고 근데 알았으면 이게 꼭 꿈 같지. 그래서 붙인 것 같아 시인이. 근데 따로 여기서는 꿈이야. 이제 지금도 머름는 이슬을 털며 산길을 내려온 여성을 만나고 한다. 꿈속에서 만난다고. 나는 아직도 이 세상 모든 사물 앞에서 내 가슴이 그때 어땠다고? 순수했다고. 순수한 사랑, 깨끗한 사랑. 어? 우와, 그치? 멋지다. 뭔지 모르겠지만 넘쳐 흐르길 기도하면서 이 시를 쓸 때 꼭 그 여성을 만났을 때 두근두근 마음으로 합장하면서 기도하면서 시를 쓴다고. 자 줄거리는 이런데 쌤 이걸 어떻게 해요? 자 감상에 젖지 말고 줄거리를 뽑아. 자 봤으니까 줄거리 대충 한번 뽑아보면
자, 했어, 이렇게. 그지? 이거 누가요, 누가? 내가? 그지? 누구 만났어? 여승? 맞아? 네. 아, 과거에 만났으니까 이쪽? 과거잖아, 이쪽. 그게 과거예요? 이게 현재고, 이거 과거, 현재, 미래. 아, 그래서 일로 갔어, 과거. 여승 만났어? 네. 그래서 어디서 만났어? 과거에 내가. 과거에 토방에서 어디까지 쫓아갔어? 우리 동구밭까지? 집- 아, 그러면서 뭐 했어? 합장하고 돌아왔어? 네. 그때 기억이 끝내줬어? 네. 그래서 가끔가다 꿈에도 떠올랐어? 네. 어? 그래서 그거 하는 것처럼 지금 뭐 써? 시 써. 이때는 합장했고 지금은 뭐 해? 기도해? 그러면서 그 사이에 뭐 알았어? 이 사람이 절에서 사는, 먼 절에서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 어? 그러면 흐름이 쭉 됐어? 이렇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데, 그런데 이 따라갔을 때 에피소드, 오 멋지잖아, 이게 있으니까 하이라이트잖아. 가로쳐서. 왜 가로쳤어? 나오니까? 가로도 쉬워요. 자기 상상이라고. 여성의 대답인데 상상일 가능성이 크잖아. 왜? 안 들려. 나는 합장만 했고 이 여자도 우는듯 하면서 보고 갈 거 아뇨. 그러면 내가 합장하면, 그지? 나는 얼렁 합장하지 않냐. 마주 서서 합장하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합장하면서 갈 거냐. 근데 이렇게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여성이 얘기할 수도 있지.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럼 좀 씨맛이 떨어지지. 본인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십시오 하고, 그지? 아니면 지금 따라오셨네요, 발견하셨네요, 난 오는지 아는데. 아니면 따라오긴 하는데 어디 가시나요 이렇게 하고 했더니 나는 합장하고 막 도망갔지. 여성님 여러 번 경험했을 거 아니요. 동네 다른 데도 돌아다니면서. 그런 느낌으로 잡아주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 잡았어? 주어 잡았어? 목적어 잡았어?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 잡았어? 나는 여성을 보고 따라가다가 얼굴 빨개졌어요. 끝이지. 네. 그런데 장소의 특성들이 이 토방이 여성에 주는 느낌, 나한테 주는 느낌, 동구바퀴 여성한테 주는 느낌, 그지? 어떻게 해서 행동을 합장했을 때 느낀 느낌, 그런 걸 총 정리하고, 옛날엔 그랬는데 꿈에도 나오고 현재는 시 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고, 이때의 마음을 자기가 생각할 때는 순수한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네. 정리가 되잖아, 그지? 자, 쌤이 처음에 풀을 때는 뭐 하라고 했어? 단락을 나누고, 네. 두 번째는 뭐 하라고 했어? 6카운칙으로 찾으면 된다고 그랬지? 그지? 자, 다음에 자, 이 시를 한번 봅시다. 이 시를 보면, 자, 이 시면 나오다만 해. 항상. 그렇지? 음쪽으로. 앞에도 조금 있네. 뭐라고 나오냐? 그리운 그의 얼굴을 다시 찾을 수 없어도. 그치? 그러면, 자, 이 프로그램 쓰는 게 더 익숙해져야겠네. 그리운 419 죽었다고. 명령들이 그립다, 보고 싶다고. 다시 찾을 수 없으니까 돌아가셨다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화사한 꽃이라고. 근데 이런 거는 어쨌든 전부 다 이렇게 어떻게 돼 있냐? 전부 다. 전부 다 이렇게 다 나눠줬잖아. 네. 그러니까 화사한 꽃이야. 그리운 그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 꽃이 됐어. 그러면 그하고 꽃하고 합의를 시켜야 되네. 이렇게 봐야 되네. 네. 그러니까 그가 꽃이니까 그게 그 산 언덕에 꽃으로 피었으면 좋겠다고. 왜? 볼 수 없으니까. 다시 뭐라고? 구체화됐으면 좋겠다고. 네. 그래서 피어날 거라고 확신한다고. 네. 그러면 이 산의 언덕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도 된다는 거지. 네. 그 노래 들을 수 없어.
그지? 네. 그 얼굴. 그런데 들의 숲 속에서 살아갈지어다. 살아나서 살아가라는 거지. 네. 들을 수 없지만. 똑같이 자 그렇게 됐는데 살아갈지어다 했는데 요걸 좀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 더듬는 행이나 하고 불렀지. 네. 근데 쓸쓸한 건 왜 쓸쓸한지 이유를 또 찾아야지. 네. 자, 들알 숲에 꽃이 피는데 더듬고 있지 얘는. 네. 네. 더듬더듬. 눈길 비었거든 바람 담을지어다. 그런데 이거는 눈길이 눈 내리는 길이 아니라 뭐라고? 허망한 눈길, 텅 빈 눈길, 초점 없는 눈길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아. 왜? 바람을 담으면 그걸 담아 봐야 되잖아. 그럼 눈길을 거치면 바람을 쫓아. 바람은 어딘가 흘러가잖아. 지향하잖아. 네. 지향해서 흘러가는 것도 안 되면 사람의 정을 담아라. 그래야 자연물이 아니라 정을 담아야 너는 살아남을 수 있고 생각을 담을 수 있다. 그래야 쓸쓸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 네. 그래야 너는 더듬지 않게 된다. 행이나 이렇게 얘기한 거지. 네. 자 그렇게 되니까 또 나가서 그리운 그의 모습 다시 찾을 수 없는데 누가? 우리도 찾을 수 없지. 네. 울고 간. 근데 그 사람이 영원히 울고 갔대. 왜? 그 당시에는 뭔가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들의 운동이 우리나라에 피어난다는 것은 뭐라고? 꽃이 피어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영혼에 울고 간 게 치유가 된다는 거지. 네. 이해됐지? 에? 그러니까 자 인정은 인지상정이야. 로켓단이 좋아하는 인지상정. 아. 인간의 상정이 인정이야. 그러면 인정이 있다는 것은 뭐라고? 인지상정이야. 이렇게 그때 희생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추억해서 들의 산에 꽃을 꽂아주는 거는 인지상정이고, 그런 인정 때문에 인정으로 네가 예를 들어서 국립묘지에 가든지 뭔가에서 봤을 때 쓸쓸한 마음이 치유될 수 있다는 거야. 이 사람 생각엔. 왜? 이 사람들 울고 간 영혼들이 여기서 꽃으로 피어 있을 때 얼마나 거룩하고 성스럽냐는 거지. 그지? 에? 그런 성스러운 걸 보면 이 나그네의 마음도 치유할 정도인데 이 울고 갔던 그리웠던 모습들, 그 사람들의 모습들은 반드시 이 땅에 피어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민주주의로 떨어졌던 꽃들 있지. 네. 꽃들이 묻혀서 뭐가 돼? 씨앗이 돼서 이 사람들이 뭘로 피어야 된다고? 다시. 실제 꽃으로 피어야 된다고. 네. 아니면 실제 민주주의로 피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네. 자, 이거는 내용이고, 쌤, 내용을 무슨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하면 못해요. 그냥 더 쉽게 간단하게 하세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 첫 번째는 쌤이 뭐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뭐로 하랬어? 달랑 나눠라 그랬지. 네. 두 번째는 뭐로 했어? 육하원칙. 육하원칙으로 해라. 다 한번 강의를 들으면 어차피 니네 또 안 들을 거잖아.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야. 쌤은 할 수 없이. 한 번 들으면 다 터득해? 그러면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하는 거야. 자, 세 번째는 뭐라고? 줄거리. 이 줄거리가 아니라 이 체험. 이 체험과 이 체험을 설명한 용언. 이 관계로. 꽃은 어때? 그야, 체험 관계 둘. 묶었어. 그지? 얘는 어떻게 해야 돼? 피어나야 돼. 끝. 그리운 얼굴 뭐라고? 그리운 그는 뭐라고? 꽃이야. 다시 들을 수 없어. 볼 수 없어. 그런데 얘는 살아나야 돼. 그러니까 피어나다, 살아나다는 다 똑같은 거야. 그치. 그래서 산과 언덕과 숲속은 똑같은 거야. 그치? 네. 이렇게 큰 소리로 하다가 작게 얘기하면 깨. 그래요? 네. 네. 막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중지를 하면 집중을 해. 그게 뭐라고? 속도의 변환이 주는 힘이야. 그래서 고수일수록 속도 변환을 잘해야 돼. 자, 체언. 또 여기는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히 이렇게 나왔잖아. 그가 나왔고, 그지? 그가 꽃이었고, 이거는 피어나고 살아나야 됐잖아. 그지? 네. 근데 갑자기 행이나 하고 부르잖아. 누가? 그 피어나라. 내가 있는데 내가. 숨어있네.
내가 그는 피어났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 야 행이나 그하고 얘는 다르다고. 네. 야 행이나 너 얘 피어나라고 내가 왜 얘기하는 줄 알아? 좀 들어봐라. 어? 너 쓸쓸한 마음으로 더듬지. 너 쓸쓸하지. 그지? 마음이 텅 비었지. 그럼 바람이라도 쫓아. 바람은 흐르잖아. 야 그 바람 찾아보면 인정이 담겨. 이 인정 어디 있는 줄 아냐? 인지상정. 사람의 인지상정 여기에 있다. 봐라 이 뜨거운 인정. 사람의 정. 사람들이 살아갔던 어? 그 간절한 바람. 어? 요걸 보라고. 바람 따라가서 뭐라고? 꽃 보고 그 보고 피어난 거 보라고. 그래야 담아진다고. 네. 자 그래서 갔더니 뭐라고? 그리운 그의 모습 다시 찾을 수 없는데 언덕에 피어라. 자 이제 이 행인도 구경 왔지. 네. 피어라 피어라 간절하게 민주주의야 되라 되라. 그러니까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돼 있지. 됐어? 체언을 그러니까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게 뭐야? 그 행인.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행이나 불렀으면 누가 불렀냐고. 내가 나. 근데 여기는 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걸 쭉 했어. 그럼 얘가 말한 인정이 뭐겠어? 이렇게 피어나는 간절함. 그러니까 이렇게 딱 구조 두 개로 구조를 나눌 수 있냐고. 그러니까 자 보통 시를 쓸 때, 그러니까 소설을 볼 때 인물이 이렇게 한 3명 정도 나와. 그래서 인물 관계도를 그려. 얘하고 무슨 관계, 관계, 갈등 관계니까 화살표로 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배경을 쓰고 여기는 인물하고 이것들이 사건이거든.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그려야 되는데 아니 이 도식화 한다는 거 시를 이렇게 도식화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뭐야? 아? 도식화할 때요? 체언들 이러다 누가 등장인물이 뭐냐고. 등장인물이 뭐냐고. 이 등장인물의 주변에 사물들하고 무슨 관계냐고. 그런데 여기에서 의지하는 이 서술어하고 여기서 하는 서술어가 무슨 차이냐고. 어떤 관계냐고. 자, 문제를 풀 때 결국은 짜라 주어, 목적어, 서술어. 우리나라는 이런 순서잖아. 이게 손가락이요. 손가락 3마디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 다음에 손가락 또 하나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됐어. 이렇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3개. 그럼 주어끼리 비교하고 목적어끼리 비교하고 서술어끼리 비교하는 문장으로 선택지가 나오거든. 그런데 그렇게 나오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야? 주어하고 목적어도 둘 다 체언이잖아. 그 관계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야 될 게 뭐야? 체언. 그 다음에 용언. 그치? 자 그런데 체언과 용언을 쌤 체언과 용언 찾는데요. 그래서 찾았어요. 쌤 여기 살아갈지어다 동그라미 쳤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찾으셔야지. 그럼 내 얼굴도 살짝 보여야지. 자 보셈. 자 화사한 그의 꽃이지. 그가 꽃 아니여? 그는 화사하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봐봐. 그는 화사하지. 네. 화사한 그의 꽃이니까. 꽃이 화사한 거 아니에요? 자 꽃이 화사하지. 네. 그 꽃이 그지. 그의 꽃이고. 꽃도 화사하니까 그도 동그라미, 꽃도 동그라미. 화사한 안치더라도. 자 피어나니까 좋지. 산의 언덕에 동그라미. 피어. 그 동그라미 산의 언덕에. 자 그리운 그의 얼굴. 그리움은 좋아 나빠? 좋은 거죠. 그게 애매하지.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지. 그러면 뭐 네모칸 쳐줘. 네. 그 애들에 들을 수 없지. 네. 그럼 노래는 뭐라고? 못 들어. 네. 여기다 치면 끝이요. 그의 얼굴은 뭐해? 여기는 맑아. 네. 그러니까 살아갈지어다. 어디서? 숲속에서. 숲속에서. 그럼 동그라미 2개. 네. 이렇게 산의 언덕에 그 얼굴 숲속에. 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자 용언을 이 체언이 있으면 이 체언의 판단 이 10개 용언으로 써 있으면 이게 동그라미 긍정이면 동그라미 이게 부정이면 세모 이게 대략 판단이 안 되면 네모. 이 체언에 대해야지. 사과가 뭐라고? 맛있다. 그럼 동그라미 쳐 세모 쳐. 동그라미. 어떤 애는 세모 친대. 왜? 그랬더니 저 다이어트 했어요. 맛있는 거 싫어요.
그럼 봐줘. 지 맘대로 쳐. 근데 일상적으로 이렇게 치는 거야, 동그라미. 그지? 네. 자, 그러니까 시를 보는 방법 첫 번째는 뭐라겠어? 행년 구분. 행년 구분해서 뭐 해라고? 손수. 단락을 나누라고, 단락. 네. 단락에 서술어를 보고 쭉쭉쭉쭉 다 끄면서 흐름을 딱 잡아보라고. 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 육하원식으로. 육하원식으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부사어 이런 것들을 중앙에다 배치를 해보라는 거야. 그치? 네. 또 세 번째는 뭐라고? 이거를 배치를 할 때, 그치? 요거 주어, 목적어, 서술어 할 때 이 목적어나 서술어에다가 이게 주어가 좋은 건지 목적어가 안 좋은 건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라고. 네. 그러면 체온 중심으로 나와 있는데 이 주어가 착하다. 자, 야, 봐봐. 주어가 착하다. 그러면 주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선택지가 이렇게 비교하게 나오겠잖아. 네. 그러니까 먼저 긍정, 부정으로 아닌 걸 싹 제낀 다음에 나머지만 가지고 정교한 판단을 하면 되니까 더 빨라지지. 네. 이 시는 그런 거 같고, 다음 시는 곡비. 선생님, 근데 아까 음, 그의 꽃인데 그도 음, 긍정인 건 알겠는데 음. 그렇다고 그가 화상까지 가는 거예요? 화산 그의 꽃. 아, 안 될 수도 있는데, 화산 그의 꽃. 근데 꽃이 그처럼 피어나야 되니까. 네. 그러면, 아, 그는 아니고, 꽃하고 그는 같이 보는 느낌이 강하지. 자, 다음에, 어떻게 꽂았어, 이렇게. 곡비지, 곡비. 왜? 앞에 조금 잘렸어. 네. 사시사철 엉겅퀴 뿌르죽하던 목내 엄마네 네. 곡비였다. 목내 엄마가 곡비였다. 여기까지 나오네, 그지? 네. 자, 그 다음에 확대를 한번 해보자. 목내 엄마가 뭐였다고? 곡비였다. 그럼 곡비가 뭐겠어? 직업? 곡비. 곡을 대신 울어준 사람.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들의 울음. 천지가 진동하는데 대신 울어주는 거라고. 네. 그네 울음에 땅이 꺼지듯 슬픔. 무수한 별똥별을 주고보 살다. 그래서 자, 울음에 꺼져버린 땅 밑으로 떨어지는 무수한 별똥별을 주워 먹고 산다. 이렇게 너무 슬펐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슬프게 울어졌던 울음을 우는 거. 그래서 제 장례 같은 거 할 때 계속 올라면 힘들어 죽어. 네. 그러면 그 대신 울어주는 직업이 있었어. 아. 그네의 허기 위로 쏟아지는 별똥을 주워 먹으며. 근데 주워 먹었어. 왜 주워 먹었어? 엄청 대접받은 건 아니라고. 어려웠어. 그러니까 어렵지. 사는 게 어렵지. 네. 어려우니까 뭔가 알바처럼 이걸 우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네. 힘들지. 네. 울고 하면 더 힘들지. 네. 배고프겠지. 네. 그런 뜻이요. 별똥을 주워 먹으며 까무라질 듯 곡소리를 냈어. 이승, 여기서 이쪽은 이승, 저쪽은 저승. 이승의 눈못 감고 떠도는 죽음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곡소리 울어졌지. 네. 그러면 너무 슬퍼. 이렇게 너무 슬프게 달래주니까 동감하고 그러면서 아유 그만해 하면서 눈 감는다고. 눈 못 감고는 억울하게 죽는 거야. 떠도는 것도 억울하게 죽는 거야. 하나도 없을 만큼 까부러질 듯 얼침이 슬프다고 울어줬다고. 네. 자, 이 죽은 사람이 눈을 감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이 꺼이꺼이 하면서 아버님 하면서 울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잘 울음이 없어. 네. 그러면 이 A 다시 곡비가 막 울어주니까 이 사람도 아이고 우리 자식이 울어주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거고. 첫 번째는. 아, 네. 두 번째는 손님들이 오는데 이거 상갓집에서 울음도 없어. 맨날 껄껄껄 웃지는 않지만 근데 이게 울어지면 어휴 장례식장 맞네. 잘 우네. 부모가 부모 좀 사랑했었나 보네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곡비가 필요했는데 그지? 저승으로 갈 사람 편히 떠난다고 이렇게 울어주면 네. 남는 이들만 잠시 서성서성거리다 이제 집으로 갔지. 네. 자, 근데 누가 울었어? 목내 엄마가, 그지? 네. 가장 아프고 요염하게 울음은 목내 엄마지. 네. 예? 근데 가장 요염하게 좀 애매한 말이지만 어쨌든 울지. 아프게 울고. 네. 머리 위에 하늘은 구멍마다 별똥을 매달아 놓았다. 원래는 여기서는 뭐라고? 하도 슬프게 울어서 별이 떨어질 만큼, 그지?
슬프게 울어서 이 사람들이 천국으로 잘 갔는데 사방영토로 잘 갔는데 천국으로 불국토로 서방영토로 잘 갔는데 가장 아프게 울었는 데는 별똥별 안 떨어졌네. 그녀 이름은 언제 그칠 것인가. 엉겅기 같은 옥내야. 옥내는 엉겅기 같이 억세고 뭐 이렇게 됐나 보지. 그지? 우리 시인에 따라 그러면 우리 시인의 따라 그랬어. 그러면 옥내는 시인의 딸이네. 네. 그래 옥내 엄마는 뭐였어? 첫 장이 뭐였지? 곡비. 곡비였어. 자, 옥내가 있고 옥내 엄마가 있지. 엄마. 예. 엄마가 곡비였지. 예. 엉겅기가 큰 옥내야. 옥내 우리 시인에 따라. 그러면 시인의 딸이면 얘가 시인이네. 엄마가 곡비인데. 아버지가 시인일 수는 없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지. 너도 옥내야. 너도 전문적으로 우는 법 깨쳐라. 그지? 예. 깨쳐야 하리. 전문적으로 우는 법을.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시인이 따라, 우리 시인에 따라. 근데 옥내가 시인 아니야? 이거 옥내 엄마고. 아, 이것도 모르는 애 누가 얘기했는지. 엉겅기 같은 옥내야. 우리 시인에 따라. 이거 누가 얘기한 거야? 엄마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여자. 예를 들어서 옥내 엄마는 울음은 언제 그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예. 또 누가 말하는지 모르겠어 여기서는. 네. 근데 엉겅기 같은 옥내야. 우리 시인에 따라. 그러면 이게 시 쓴 사람이 있잖아. 시 쓴 사람이 있고 우리 시인이 따라 시인인 따라. 근데 시인이 따라 이렇게 잘못 썼을 수도 있고 느낌상으로. 시인에 따라 그럼 엄마가 곡비인데 시인이고 옥내가 딸이야 돼. 너도 전문적으로 우는 이 사람이 시인이잖아. 옥내가 자기일 가능성이 커.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인에 따라 이렇게.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엄마가 이 말을 하는 것 같아. 엉겅기 같은 옥내야. 우리 시인에 따라 너도 전문적으로 우는 법을 깨우쳐라. 뭐라고? 넌 시인이니까 엄마는 죽은 몇 집을 위해 울어줬지. 예. 너는 세상을 위해 울어줘라. 그런 말 아닐까? 그래야 우는 법을 깨치는 거고. 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울음. 그리고 나오네. 이 세상 사람들의 울음. 까무러치게 대신 울어줘라. 그러면 알아야. 네가 그 세상 사람 대신에 까무러치게 울어줘야 세상 사람들이 네 시를 보고 네. 정말 세상이 이렇구나. 영혼 없이 살다가 보고 위안도 되고 감동도 되지. 네. 그렇게 파헤쳐야 되는데 글쎄 쌤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거. 그리고 나도 이거 지금 내가 이거 해석해 주지. 네. 이거 맞는지 틀린지 몰라. 나는 이렇게 읽고 싶다고. 맞는지 틀리니까 중요하냐고. 읽어보면 돼. 해설.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해갖고 논문 써가지고 이렇게 정해놨어. 그걸 외우는 게 수능. 네. 근데 너는 나한테 뭐 물어봤어? 읽는 법. 시 읽는 거. 그래서 내가 시 읽는 법 알려주는 거야. 첫 번째는 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국어에서 중요한 건 뭐야? 주어 목적어 서술어야. 네.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에 주어 목적어에 주제 문장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그지? 주제 문장. 근데 주제가 전부 다 뭐라고? 아니 전부 다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시인이 자기의 세상, 자기가 바로 부른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 네. 그래서 인생에 대한 느낌, 깨달음이 뭔지를 포커스로 잡는 게 줄기야.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주제를 곡비라고 그랬어. 곡비. 아 그러면 이거 사람 죽었을 때 돌아가셨을 때 울어주는 직업이지. 예. 근데 이 사람이 곡비가 점내가 나왔고 옥내가 나왔고 그 옥내가 나일 가능성이 크지 항상. 내 이야기 아니면 시를 어떻게 써? 그 이야기 써. 내 이야기 써야 되나 시가. 네. 내 이야기를 썼는데 이 내 이야기에서 그럼 감정의 이입의 대상이 뭐냐? 그럼 옥내다. 근데 우리 엄니가 없어. 엄니는 그냥 울어줬어. 근데 내가 시인으로 해서 나도 시를 쓰면서 세상을 위해서 울어주지만 어머니는 저 집을 위해서 울어줬구나. 나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시집을 쓰면서 울어주는구나. 내가 쓴 시집이나 엄마가 울어주는 그 울음 내용이나 거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 시를 썼을 가능성이 있지.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서 우리 시인에 따라 우리가 누구야? 몇 명이요?
우리 몰라. 시인이 따라 그렇다고 아빠가 시인이는데 엄마가 시인이면 아 곡비였다며. 네. 근데 시인이요? 아 이것도 시라고 볼 수도 있어. 그래서 일부러 시인의 따라 이렇게 해버렸지 않냐? 아 곡비도 시인이다. 이렇게 하면 기가 막히게 시가 이해가 되는데 에? 그렇게 해석했을까 모르겠다고. 이 문제 만드는 사람들은 그냥 만들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뭐라고? 시인이 자기 시를 가지고 문제 풀었는데 틀렸다고 인터넷에 나왔잖아 며칠 전에. 봤어요. 똑같죠. 너도 어서 전문적으로 우는 법을 깨우쳐라. 전문적으로 시를 써라. 그런데 네가 시를 못 쓰는 건 아니라고. 근데 우는 법은 또 다르다고.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여기서 그렇게 읽어보니까 하늘 구멍에다가 별똥 매달아 놨잖아. 그치? 예. 그게 첫 번째고 다른 사람은 가장 아프게 우는 다른 사람은 뭐라고 별똥이 떨어지면 주워 먹었잖아. 네. 주워 먹었잖아. 그네의 허기 위로 쏟아지는 별똥 주워 먹으면서 이게 뭐라고? 허기 위로 쏟아지는 별똥이 뭘까? 혼이 날아가다가 네. 소멸하면서 사라지면서 여한 없이 아유 감사해요 하고 네. 야 여생이 풀렸어요. 그러면 이런 영혼이 해소되면 이 떨어진 잔재 해소되는 거 그런 걸 주워 먹었다고 할 수도 있고. 네. 이해됐어요? 네.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해석한다고. 네. 뭐라고? 곡비가 울어. 네. 그리고 허기지지. 네. 계속 울어주면 그 영혼이 타고 올라가서 완전 연소돼갖고 싹 꺼져서 떨어져. 그러면 별똥별이 떨어진 것 같잖아. 그러면 후회 없이 저 이승색으로 가잖아. 저승으로. 네. 그러면 그거 주워 먹는다는 거지 영혼이 준 잔재 그런 거. 그러니까 이승을 눈 곱깝지 않고 떠도는 꿈 없이 완전하게 다 타서 간다는 거지. 편한 사람 다 떠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서성 있는 사람은 뭐라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못 받는 거지. 그게 곡비가 뭐라고? 가장 완벽하게 전문적으로 곡비를 했다는 것이지. 근데 요거 요염하게 요염하게 우는 요 표현을 기가 막히게 했어. 참 이렇게 우는 것 자체가 슬프기만 한 게 아니라 뭔가 진짜 애매한 느낌이 들게 하는 단어야. 요염이란 뜻이 좀 넘기 있는 요상한 약간 왜 19금적인 그런 단어 아니에요? 그렇게 안 보여 이게.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자, 뭔가 왜? 안 어울리는데? 아니, 이런 거랑 똑같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상갓집에서 네. 참하게 하고 슬프게 울어. 네. 까만 소복을 입고 네. 그러면 요염한 느낌도 들어. 그래요? 일정 부분.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예. 전체적 분위기에서. 자, 그런데 대세에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요염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네. 근데 별똥별을 매달 넣어놨어. 누가 넣어놨어? 옥내 엄마의 머리 위에 매달 넣어놨어. 그럼 뭐가 아직 하나 남아있네? 그지? 네. 그럼 뭘까? 옥내 엄마의 머리 위에. 자, 근데 가장 아프고 가장 요염게 우는 옥내 엄마야. 그 머리 위에 별똥별을 몰아놨어. 그러면 옥내 엄마가 이건 아직 안 줘먹고 다 안 끝냈네. 예. 그럼 옥내 엄마가 곡비를 안 됐다는 거 제대로? 요염하니까 제대로 된 곡비가 아니라는 거야? 그 소리가 아닌가? 내 생각에는 어쨌든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울음을 대신하는데 이거 자체 내에서 이렇게 전체 흐름을 잡아도 요염하다 아니면 별똥별을 왜 매달았는지.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별똥별을 구멍마다 옥내 엄마 머리 위에 하늘은 구멍마다 별똥을 매달아 놓았지. 네. 이게 다 별똥이야. 위에서는 다 복비들이 한 거 다 소멸돼서 없어졌는데 얘는 매달아 놨네. 다 안 끝났네. 그러면 능력이 없는 거야? 애매하지, 그치? 그네의 울음은 언제 그칠 것인가? 그래서 계속 울어서 매달아 놨지, 하나씩. 네. 이게 하나하나 타서 다 없어질 때까지 운다고. 이해돼? 네. 에? 너도 시인이지. 전 국민의 마음 한풀이 다 돼서 소멸때까지 울으라고. 짱이지 그렇게 보니까 또. 이해돼? 이렇게 해서
혼자서 이걸 보고 그런 식으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왜 그거의 힌트는 이렇게 이게 시인이고 시인의 역할이 온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니까 이 고삐 역할을 그렇게 한 집안이 아니라 전 국민으로 확장시켜서 대비시켜서 생각을 하면 그게 다 이해가 되거든 이 구절이. 근데 이 차관을 못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자 내가 이렇게 해갖고 옛날에도 항아리 쓴 시인분한테 대학 다니면서 자 쓰신 시가 이런 뜻입니까? 하고서 내가 이렇게 쫙 이 시하고 이 시 해설하고 딱 보냈더니 허허 웃으시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걸 포함해갖고 레포트로 냈어. 시인하고 팩스 주고받은 거. 그런 다음에 이 교수님 평가하는 거하고 이걸 포함해서 또 팩스로 또 보냈어. 그런 다음에 2차 레포트를 냈어. 시인하고 주고받은 게 2번이요. 자, 이 시인이 10줄을 썼다면 레포트는 200줄이야. 손석진은 시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본인이 이 글을 쓰는 순간 무슨 의도는 있어 나도 알아. 그런데 이 단어하고 그 단어, 이 별동과 요염을 연결하는 것은 이어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새로운 해석이고 새로운 메타포고 그지? 관계를 지어서 관계론으로 해석하는데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이 관계를 짓는 방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이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낀. 그러니까 시를 읽는 맛이 이 단어와 이 단어의 관계를 끌어내는 맛이 어마어마하게 인생을 살고 깊이 살고 배경식이 많이 일수록 강해지는 거야. 논리적으로 세상이 이해가 되는 그런 관계잖아. 근데 절대 수능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냥 정해졌어. 이게 무슨 뜻이래. 그럼 외우면 그거는 끝이라는 거지. 주제 맞히면. 자 그런데 그렇다면 자 1번은 뭐라 했어? 행렬은 구분해라. 2번은 육헌칙으로 해라. 또 3번은 뭐라 했어? 주어, 체언을 서술어 하고 주어과 체언들의 관계를 잘 찾아라. 그지? 자, 4번은 그래서 전체 흐름의 감정, 세상에 대해서 얘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런 감정의 흐름을 잡아라 이런 거잖아. 자, 그렇게 된다면 자, 미안하다 얘야. 야, 이렇게 작품이 있잖아. 그 작품이 있었을 때 내가 시인이 독자로 이렇게 평해갖고 이게 이런 뜻이에요 하고 써서 보냈더니 작가가 자기도 작품을 보면서 아 그게 그런 뜻이었네요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 작가는 A라고 표현을 했는데 표현하는 순간 이 시대의 배경을 이 작가가 그 시대의 배경으로 쓸 때는 이런 뜻일 밖에 없었는데 심청전이 운운이잖아. 운문. 그럼 시라면 심청가가 시라면 긴 시라면 그 당시에는 이런 뜻밖에 없었는데 우리 시대에 보니까 아이고 심청이 참 오 대단하네 이렇게 그지? 이렇게 배경이 달라지면 이걸 책을 다시 읽어. 이 시대 배경에 우리는 모르는 당근이지 이런 소관이 있으면 심청가에 있는 이 부분은 절대 해석을 못해 이제 제대로 원문에 읽으면은. 그렇다고 이 시대 과거 시대로만 이걸 해석할 거야 현대 시대로 해석할 거야 작가가 쓴 대로 해석할 거야 아니면 독자인 내 가치관은 이런데 누가 뭐래 나는 이렇게 보여 이게 우리 엄마 같이 보여 이 시가 하면서 펑펑 울었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 있냐고. 못하지. 그러면 이렇게 독자 비평을 하던 시대 비평을 하던 시대와 시대 비평이 서로 충돌을 하던 독자 비평을 하던 아니면 어떤 애는 똑똑해갖고 여기 나와있는 신화적 요소는 제가 다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신화 비평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원초적인 인간의 감정, 공포, 아쉬움, 물에 대한 특성, 나무에 대한 특성 이런 건 상승 이미지 이런 건 제가 다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형 비평을 했어. 이놈 비평이 다 다르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뭐냐면 야 이 시 자체가 살아있어. 꿈틀꿈틀 살아있는 이 시가 살아있는 예쁜 미인 같아서 어느 날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이고 왼쪽으로 이렇게 꺾고 이렇게 얼짱각도를 뛸 때마다 새로운 매력이래. 이게 수지래. 지수인가? 수진가? 이게 수지래. 수지가 못생긴 건 아닌데
에? 아이고 유튜브 찍힌다. 수지가 이쁘긴 한데 응? 이렇게 볼 때 저렇게 볼 때가 느낌이 다 다르잖아. 네. 각도 할 때마다 얼굴 할 때마다 뻐드렁이 약간 약간 그 이빨 보일 큰 앞니빨 큰 거 조금 토끼처럼 보일 때하고 옆으로 싹 할 때하고 다른 사람 같은 느낌도 보이잖아. 살아있는 생명체야 이게. 달라져 보여. 그렇다면 네가 쌤 시를 어떻게 해석해요? 자, 이 작가 비평, 한용운이 스님으로 비평해줄까? 아니면 이 나라를 잃었으니까 국가로 비평해줄까? 아니면 여기 우리 시대처럼 이렇게 님은 갔습니까? 그러면 지가 좋아하는 오타쿠에 이건 롤이다. 스타다. 스타는 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스타의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는 스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타를 아직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VJ 스타입니다. 저한테 스타를 오세요. 이렇게 할지 아니면 나처럼 해갖고 나는 글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애인으로 여인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 누군가를 잃어버린 슬픔 이별의 슬픔에 대한 원형적인 이별에 대한 핵심으로 하든지 아니면 수많은 신화에 나오는 이별의 그 중표들을 다 도식화해서 이걸 분석하든지 아무 상관없어.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시 안에 있는 문법을 분석하든지 작구로 통사 구조가 바뀌었다든지 구출하든지 비유법을 하든지 여기 표현법을 하든지 글자 수를 세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분석을 어떻게 해? 이 6가지는 1번 작가 비평, 2번 시대와 시대의 충돌, 반영론, 표현론, 작가 표현론, 반영론, 독자 효용론. 근데 자 이런 게 7차까지는 독자가 본다였어. 7차 교육과정, 8차 교육과정, 8차 교육과정 독자가 보지. A 독자가고 B 독자가 보는데 A, B의 차이가 뭐냐? 몇 가지 늘어났어 이제. 독자끼리의 차이. 다음 과정은 뭐냐? 이 독자끼리의 차이를 어떻게 공통점을 뽑고 중심을 뽑고 차이점을 뽑고 그러면서 어떻게 타협해 나가고 아니면 타협할 필요가 없는 건 어떤 거고 이런 거 할 거라 나중에. 국어 여기까지 늘어날 거라. 그래서 화법 이런 거 늘어나는 거, 토론 이런 거 늘어나는 거야 점점 대세는. 자 옛날에는 뭐라고? 맨날 요 배경 내고 작가 나오고 이렇게 뚱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다시 이 작가가 표현하는 독자가 효과 느끼는 시대를 반영하는 신화를 보여주는 원형을 보여주는 그지? 작품을 보여주는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 크게. 이 5개는 시 분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분석하는 기본 방법으로도 돼. 자 봐봐. 지금 쌤이 해준 것 중에서 1번 단락 나눠라. 이거 형식적으로 이거 행, 연, 단락 이거 당연히 나눠야 되느냐? 형식 단락, 내용 단락. 비문학에도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거야 공통되지. 두 번째는 뭐 했어? 두 번째는 뭐 했어? 두 번째 주어 목적어 목적어 서술에서 이거를 서술어 흐름 쭉 보라 그랬고 이걸 주어 목적어 서술에서 이거 좋은 거 이거 나쁜 거 이렇게 찬반으로 나누는 것도 비문학에서 다 하지. 그거 3번 아니에요? 그럼 이거 3번. 육하원칙. 그럼 2번은 육하원칙이지. 어디든 신문 기사든 뭐든 육하원칙은 다 있어야 되지. 자 4번 그렇게 비평 방법. 그게 비평법이요. 작가 비평, 독자 비평, 시대 비평, 역사 비평, 상황 비평. 이 비평법도 어디든 다 쓰지. 그지? 자, 그런 다음에 요런 거 자체 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주제고 제목이고 주제의 흐름이니까 주제가 말하는 인생이나 감정, 이성적인 면, 감성적인 면. 이성적인 면, 감성적인 면. 그지? 이 2개 나누는 거 어디든 쓰지. 그러니까 이것도 모든 식으로 모두 다 그렇게 해설하는 거지. 네? 자, 그 다음에 6번. 6번은 이런 걸 한번 해볼까? 이거를 이 시가 있잖아. 운문, 리듬이 있는 게 운율성이 시의 첫 번째 특징이거든. 근데 리듬 반복만 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래니까 이걸 짧게 써야 돼. 함축성이 있어야 돼. 이제 함축을 하다 보니까 이거 어려워. 왜? 시어는 일상어는 다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줬는데 시어는 너무 함축이 됐어. 그래서 이걸 이미지화 시키지 않으면 이미지는 뭐야? 뇌 속에서 판단하는 감각, 오감각, 복합감각,
공감각을 이미지화해서 심상으로 마음의 상상으로 만들어서 이 그림처럼 회화성으로 만들지 않으면 시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시의 뜻은 회화성이 있어. 그래서 6번 해석하는 방법이 회화성이다. 이걸 그림으로 다 그리라고. 이해됐어요? 자, 풀벌레 소리. 아, 그럼 풀이 있어야 돼. 아? 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으니까 여기도 벌레 한 마리 있어야 돼. 끝. 제목을 했지? 네.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갑집도 아닌 집이 있어야 돼. 하여튼 집 한 채 해? 고향집도 아니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요.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아버지의 침상이 없어. 아버지의 침상 없는 침상이 아닌 곳에서 죽었나 보다. 그지? 아버지의 침상 없는 아버지의 침상이 없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침상이 없어. 아버지가 침상이 없는 곳에서 최후의 밤을 맺었나 보다. 그지? 네. 그런데 불벌레 소리는 가득 차 있다. 그러지? 아버지의 침상 없는, 아, 그러면 아버지가 침상에 없어? 그런 최후의 밤. 이렇게 꿀 수도 있네. 그지? 아버지는 안 계셔. 침상에. 빈 방이요. 근데 최후의 밤. 아니면 아버지가 침상 아닌 곳에 죽었어. 아버지의 최후의 밤이냐? 아니면, 해석 맘대로요. 뒤에 봐서 나중에 때려 맞추면 돼. 자, 다시. 자, 아버지의 침상이 없어. 근데 누구의 최후의 밤이냐고. 아버지의 침상이 없어. 그러면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이냐고. 네. 아버지의 최후의 밤이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지.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풀벌레 소리만.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면 무슨 느낌이 들어? 굉장히 조용해 보여. 그러니까 풀벌레 소리가 크게 들리지. 그럼 인적이 끊어졌지. 대비되지. 새소리가 크게 들리면 조용한 거요. 자, 노령을 다니면서, 그러면 고개지겠지, 고개령. 이름이겠지? 다니면서, 서술어니까, 다녀, 고개. 애써 잘해온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말도 없고, 아무 을만. 이게 뭐야? 아무 을만. 한마디 남겨두고, 주는 말도 없고, 한마디, 남겨둔 말 없으면 돌아가셨나 보네, 그지? 그지? 자애로운 나에게 그래? 노령을 넘나 다르신 거네, 그지? 아무 을만. 자, 그 다음에 어디 갔어 또? 그 다음에 이거요? 그 다음에 어디냐? 여기도 아니고 뭐다냐 이거? 너무 넘어갔다. 자, 이렇게. 자, 썰룽한은 뭐냐? 썰룽한? 추운? 모르겠네. 근데, 니코리스크의 밤도. 그지? 그러면 이 장소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목숨을 반드시 벤 채 다시 눈을 다시 뜨시지 않는 둔. 다시 안 떴다고? 죽었나봐요. 피지 못했으니까 확신해, 그지? 닫고, 그리고 얼음장처럼 차워서 누워서 손발 씻고 가. 죽었네, 그지? 정지를 가리쳤다. 돌아가신 거네, 그지? 근데 목침을 뱄으니까, 그지? 그 위에 아까 아버지가 없는 침상은 지금은 침상에 아버지가 안 계셔서 풀벌레 소리만 가득 차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 지금은 이거는 그 당시의 설명. 돌아가시는. 어쨌든 때에는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가서 늦게 왔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아무 말 없이 돌아가고, 이은 늙은이도 늙은이 손으로 눈빛이면 고양이 낯을 덮는데 이렇게 덮어주는 거야. 낯을 덮었다. 봐봐. 이렇게 낯을 덮어주는 거야. 내려주고 눈 감게.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서 있는 대로 울었지. 다 울었지. 그지? 그러면 아버지의 침상 없는 똑같이 나왔네. 이제 해석해봐야지.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그지?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울었지. 다 울었잖아. 이제 더 이상 못. 그럼 아버지가 침상에 넣겠냐? 이렇게 관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디다 딱 넣겠냐?
그러면 아버지가 침상에 없겠지. 그러면 우리가 울다 지쳐서 잠들었지. 에? 말하기도 싫지, 힘들지. 그러면 막 이거 풀벌레 소리가 막 더 시끄럽게 들리지. 그러니까 더 애절하지. 그런 식으로 써주는 거지. 자, 그런데 이거랑 똑같다. 어떤 상황을 이 시인이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몇 번이지? 7번? 뭐요? 해석법 7번? 네, 7번. 7번. 이렇게 모든 건 다 거의 이해되는데 이 안내를 한 구절이 있어. 네. 이게 그 시인이 그 시를 쓰는 하이라이트야. 재봉에 반영되기도 하지만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이 주변 거를 다 동원하는 거야. 그게 해석이 안 돼서 그 작가의 사상, 그 작가의 인생, 그 작가의 다른 작품 이거다. 이게 포인트라고 그래. 포인트. 네. 이게 포인트야.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찼다. 그런데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방.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지. 일부러 만들 가능성도 있어. 생각하고서 그냥 안 쓰고. 이럴 때. 자, 그런데 요게 제일 앞에 있고 그것도 아까도 이게 제일 앞에 있었지. 예. 그러면 내 생각엔 그럼 8번. 이것까지 시를 해석할 수 있으면 잘하는 애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구조, 틀 굉장히 시인들이 많이 신경 써. 아까 아버지의 최후 없는 창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지. 여기도 아버지의 없는 창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지. 요만큼이 뭐라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공간. 이 바깥에는 뭐라고? 풀벌레 소리. 여기도 뭐라고? 풀벌레 소리. 요만큼이 뭐라고? 아버지의 침상이면서 아버지의 집이야. 아버지랑 있었던. 이해했어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느낌은 여기 가운데쯤에 시가 많아야 되고 이거의 앞뒤에서 우리가 매달려서 우는 느낌이 있어야 되고. 이해돼? 그럼 이 시를 멀찌감히 위에서 보면 그런 느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있어야 돼? 의원이 있어야 돼. 의원이.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웃집 늙은이도 있어야 돼. 자, 이게 그림으로 그려지냐 이렇게? 구조나 내용이 이미지화돼서 뭐로 그려져야 된다고? 그림으로. 그런 다음에 요 밖에는 뭐가 있다고 이렇게? 풀벌레. 그러니까 안에는 전부 다 그지 뭐라? 이 시에 있는 사람들인데 요 바깥에 풀벌레. 그 이 풀벌레가 우는 소리가 이 집을 감싸고 있어야 돼. 이렇게 느낌상으로. 이해됐어요? 자, 나이덕. 다음에는 또 어유 이거네. 요거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딨지? 이게 아래 밑에서부터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데. 종이 왼쪽을 눌러야 넘어가요. 응? 빈 까만색이 아니라 흰색 왼쪽을 눌러야 넘어가요. 아, 이렇게? 아니, 지금 글자로 바뀌었는데. 지금 보통 펜이라서 안 넘어가요. 뭐 있냐? 아, 여기 있네. 여기서부터네. 그래? 도른방. 근데 이게 이 종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에 하는 게 훨씬 나은데. 이게 몇 페이지지? 3. 많이 했네 그래도 이 까비. 풀벌레 소리가 있었다. 이걸 했고 그지? 다이다.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던 그 수상한 길도 실은 내게 향한 것이다. 분명. 그지? 가지 않으려는 거 가려는 것이 사실 뭐 구조네, 그지? 이거 너고, 이건 또 너고, 그 사이에 무수한 길이 있네, 그지? 근데 이거는 간 거고, 이거는 가지 않은 거고, 이건 간 거고. 이렇게 짝을 딱 줬지. 자, 봐봐. 여기는 뭐라고? 너한테 간 길이고, 이거는 안 간 거고, 참. 네. 이거는 간 거고, 예. 그 사이에 길이 있고, 예. 그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고, 네. 그래서 무수한 길이고, 구조까지 이렇게 맞는다고. 그러니까, 요 A, 가지 않은 것과 간 것은 같은 것이요. 그래서 A와 B와 C는 같은 느낌의 크기가 있는 거예요. 네. 자, 무슨 얘기냐면, 다시 얘기해서,
시인이 쓴 이 구조 자체는 틀은 아니면 이 길이 자체는 똑같은 감정의 길이라고. 이 길이의 감정과 이 길이의 감정과 이 길이의 감정은 같은 등가성을 가진다고. 이해돼? 어? 자, 그러면 이 세 개와 이 세 개와 이 두 개와 이 세 개는 같은 감정을 또 가진다고. 각각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게 세 개인데 이게 두 개면 이게 하이라이트라고. 변조기 때문에. 그림상으로는 그렇다고. 여기에서 나온 거는. 자, 그런데 그 뒤에 또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그러면 여기는 이제 하이라이트로 또 뒤집었네. 그러나, 그지? 두 줄. 그지? 두 줄. 그지? 그러면서 마무리는 세 줄. 그런데 봐봐.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길어졌잖아. 네.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나의 생애가 모든 지름길을 돌아선 것이고, 그게 내게로 단하의 애움길이었다고. 이 세 개가 길이가 똑같다고. 감정의 길이가. 자, 그러니까 8번 어떡하라고? 시의 길이 이렇게 감정의 길이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이 줄로 표현하는 것과 이 줄로 표현하는 것의 색다른 맛, 그러면서 이 줄과 이 줄의 관계, 이 줄과 이 줄의 관계, 이 줄과 이 줄의 관계까지 파악을 하면 시를 읽는 맛이 진짜 펑펑 쏟아나기 시작을 하고 뿌듯하지. 그러면서 이래서 이렇게 썼구나. 이걸 줄 바꿀 걸 막. 이거 여기 있는 이 단어하고 이 단어는 진짜 찰떡궁합이야. 뭐 이런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는 거야. 수능하고 상관없지? 근데 하나를 듣고 쉬면 좀 도움은 되지.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그래요. 자, 봐. 너에게로 가지 않는 길이 뭐라고? 내게로 간 길이고 그 무수한 길이 왔다 갔다리 했다고. 그럼 똑같지? A, B, 이것도 C, 그지? 붙이는 거. 자, 까마득한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고, 이거는 뭐라고? 그럼 이런 것처럼 이건 안 간 거, 이건 간 거, 이거는 중간에 왔다리 갔다리. 이것도 혼자 간 거, 그지? 네. 이거 반대는 머리 위에 반짝반짝 같이 있는 거, 그러니까 서로 응시한 거. 이해돼? 이거는 이 방향, 이거는 이쪽 방향, 이거는 쌍방향. 이거는 혼자, 이거는 내 머리 위에 같이, 그지? 그래서 내가 응시해주니까. 자, 그런데 내 한숨과 입김에, 한숨도, 이거는 한숨, 입김은 후 하고 나가는 거지. 이것도 한숨도 후 하고 나가는 거지. 그럼 내가 밀으니까, 그지? 밀렸다가 나한테 내게 몸을 기울이지. 얘는 이쪽으로 오지. 방향이. 하고 되니까 저쪽으로 꺾였다가 이쪽으로 오니까 나한테 오는 것 같다고. 그런 느낌이라고. 너라고 돼 있는데요? 응? 너라고 돼 있는데. 자, 내 한숨 네 개로 너한테로 흔들렸을 것이다. 그럼 몸을 기울여서 후 해서 내가 가고 얘도 오고 이런 느낌이라고 내가 읽을 때. 흥청휘청. 이것도 왜? 휘청휘청. 이것도 휘청휘청 했으니까 이것도 휘청휘청. 상호관계로. 이것도 쌍방의 관계, 양면의 관계, 이것도 가치관계, 이것도 상호간의 관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양면이 같게 되니까 사랑이 치욕이 되고 치욕도 다시 사랑도 되고. 이게 일로 가면 이게 또 일로 가고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두레박도 되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나 보지. 맨날 퍼올린 것은 왔다 갔다 두레박이지. 여기 아까 길 생각 안 나? 갔다 왔다 내가 있고 너가 있는데 갔다 왔다 두레박도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뭐 길만 있고 여기 길 사이에 머물렀죠. 내가 너한테 머물렀어? 갔어 결국은. 자, 은하수 이 별이 있는데 또 하나의 별 이렇게 바라보고 별이 별을 찾아가는, 그지? 그 길, 요 굉장히 넓은 우주 길, 그것처럼 나는 왔다리 갔다리 한 것 같다고. 자, 그렇다니까 그걸 결론으로 말해서 설명해주자면, 아니 이렇게 썼더니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써줄 때도 있어. 나의 삶은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자 내가 뭘로 가서 너한테 가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끝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너한테 가기를 바라는 거라고. 애들름 돌아가는 길. 응? 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지. 이렇게 간 길은. 응? 그래서 애움길, 에어싼 길, 아니면 돌아가는 길, 하나의 바른 길, 하나의 나만의 길, 이렇게 되고.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뭘 이해하면 이 시를 이해를 못한다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정말 지름길이라고. 바로 너한테 가는 것보다 이런 거라고.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 끝나지만 나는 너 사랑해 하는 거를 어떤 애가 그러잖아. 나는 하늘 사랑해 오늘 1000번 생각했어. 그랬더니 어떤 애가 뭐라고? 나는 딱 한 번 너 생각했어. 헤어지면서 지금까지 했어. 한 번. 아 이었어. 계속이요? 이었어. 이거 그런 시야. 어? 바로 너한테 가는 게 아니라 갔다 왔다 하면서 수많은 너를 위한 마음, 생각, 이 마음을 알겠냐? 이런 뜻이잖아. 그지? 어떤 애가 나 100번 생각했어. 난 딱 한 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당신만 생각한다. 느물느물한다 그러잖아. 애들이. 느글느글.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석을 시를 했잖아. 그지? 그래서 시를 맛을 보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이렇게 보면 어쨌든 멀리서 있어도 나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 누군지 모르는데 꽃이래. 의인화래. 줄기. 귀먹고 눈먼 당신은 추운 땅속을 헤맨 놈 하나 찾아야지. 그지? 누군가에서 잔잔한 웃음을 주는 대상이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당신은 꽃이고 나는 줄. 이렇게 쭉 돼갖고 있는데 멀리 있어도 당신 압니다. 옆에도 있네. 웃길 것도 이렇게 풀어. 그냥 부르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작지만 꾸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먼발치 흙더미로 고개를 듭니다. 당신이 올 때면 이렇게 고개 들어서 떠올라서 쭉 피어오르지. 그지? 당신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요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요 안에 있잖아. 나는 날 알지 못하고 나를 벗어 몸부림치지만 몸부림쳐서 쭉 벗어나네. 그치? 가지를 뚫고 외피를 뚫고 흙을 뚫고 흙도 되고, 그치? 외피를 뚫고 내게 떠나갈 때면 내 목은 갈라지고 실핏줄을 터지고 뭔가 피 터질 때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꽃몽우리가 이렇게 살짝 하나 져 있는데 이게 뻥 터진다는 거네. 그치? 이게 살빛줄 터지고 목은 갈라지고 몸뚱이가 갈갈이 찢기고 이거 안 하면 이걸 못 하겠네. 가지를. 그치? 근데 이거를 딱 개화의 상황에 이게 깨지는 게 꽃피는 거다 이렇게 해줘서 그냥 딱 하면 그냥 간단해져 버려. 이거 해석할 것도 없어져. 이거 써주니까 애들 다 시 하나도 못 읽게 만든 거야. 우리나라 교육이. 이거 외우면 되니까. 난 울고 웃고 싶고 싫고 가까이 대서되지만 꽃 피우는지만 부서지고 떡에서 보내고 그래서 굳은 살까지지 막막하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두려운 고통을 뚫고 지금은 당선이 있지만 아니 이거 썼다고 그러니까 뭐라는 게 아니야. 잘 써줬어. 이 같이 읽잖아. 이렇게 해설하고 그러면 다 이해돼. 당신을 어떻게 보낼지 모르는데 쥐업 듣고 발구르면서 나 당신을 떠내보내는데 꽃 피워주는 것처럼 팔짝 당신이 피니까 보내기는 하겠지만 뭐 이렇게 딱 하는 거잖아. 이게 조금씩 써져갖고 이건 꽃이고 이건 줄기고 이렇게 딱 보니까 그냥 쭉 읽어.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한다나? 단순하게 가지 끝에서 꽃 피는 거구나. 끝. 그걸 그러면 돼. 뭐 도와 뭐 필요해. 그치? 자, 그래서 아까 7번째까지 했나? 8번? 9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해설 보고 읽어. 해설에 맞춰서. 이게 뭐야? 시험 시독해요. 어쩔 수 없는. 해설 읽어. 먼저 다 찾아. 그럼 맞춰서 읽어. 이거나 아니 작가들이 시 전문적으로 해서 해설평 읽고 시를 보면서 이 부분 잘 썼구나. 아니지. 자신이 찾아가는 맛이 없지. 이거구나 하면서 깨닫는 맛. 시인과 일차는 다 해석한 거 보고서 읽어. 그럴 수밖에 없지. 스스로 공부하는 맛은 하나도 없지만 어쨌든 시는 알게 되지. 자, 다음 이걸 봅시다. 이걸 봤을 때 이쯤만은 이 책 저책 뽑고서 떠진 도로 다 정리하자니 해 기울어지고 강 속에 쑥 그림자 흔들리구나. 뭐라고? 그냥 책 정리했다고. 막대집 고자랑 내려가서 구름지를 보니까 연기 일고 싸느라고 춥다고. 농사지는 가을이 가까워지니 우물터 뒤분 돌아. 농사지 가을 거지니까 사람들 기쁘겠지. 절기 이고 가고 그렇게 되는데 우뚝 서서 모습이 헌칠해. 해오라비 새 한 마리
나 홀로 인생 뭐라는 거지 원. 에이 사람들은 바쁘고 쌀쌀해지고 그지? 책도 정리하고 책 정리하고 나왔더니 추워. 사람들 보니까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아. 난 혼자 또 총각인데 수건을 못 풀고 혼자 회포 풀고 누가 얘기할까? 그러니까 검은 거 둥둥 친다. 그래서 검은 거 술, 시, 북창사무, 선비의 새 친구 이렇게 쓰면 나무로 창을 내겠어. 나무로 창을 내겠어. 거실. 자, 이거는 서창, 부인 침실, 침실방. 여기 동창. 동창이 밝았다. 소치는 내라. 빨리 나가서 일해. A, I방. 북창, 이 선비 공부방. 검은 거 술시 3개. 그 중에서, 봐봐. 책 읽었지? 네. 검은 거 술시냐니까, 시. 그지? 이걸 뭐라고? 검은 거. 술만 있으면 되네? 그럼 회포풀 누구의 술 먹을 사람이 없다고. 결국은 그거 같아. 책 공부, 책 정리하고 추워가지고 나가서 밖에 보는데 누구 술 먹을 사람 안 오나 해봤더니 없어. 그래서 혼자 검은 거만 타다가 만다고. 혼자 술 먹기 뻘쭘하니까. 나는 그렇게 해석했다고. 그러니까 이 시맛이 좀 나거든? 근데 애들은 그냥 이따가 검부 타고 조용하대요. 끝나는 거잖아. 이런 배경 지식이 있고 이걸 푸는 거랑 없고의 차이는 조금 있지. 그러면 10번은 뭐라고? 배경 지식. 그래, 배경식 해. 그래갖고, 야, 시인이 이 사람이 이랬어? 이 사람이 이때 이랬구나 하고 보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봐.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작품을 냈어? 대단해. 미치광이 같아. 아니, 너 왜 귀를 잘랐냐? 이해되냐? 아, 그거요? 춘이어내죠. 작품 전시회를 갔을 때 200번 보니까 글자가 제대로 이렇게 공중에 박혀있고 잘 쓴 한자는 네. 못 쓴 거는 이렇게 쓰러질 것 같아. 부서질 것 같아. 무너질 것 같아. 글자가. 서예 같은 거요? 네. 근데 10번 20번 갈 때 몰랐는데 한 200번 정도 가니까 글자가 어떤 건 탁 박혀있고 그 다음에 미술관도 글쎄 뭐 20, 30번 갈 때 몰랐는데 뭐 한 150번 200번 넘어가는데 어느 날 가는데 저 그림 사고 싶어. 내 돈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부자잖아. 1000억 줄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옛날에 시립미사관 딱 한 번, 시립미사관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맞는 수준에 맞는 게 있나 봐. 몸을 못 움직이게 해서 막 심장이 쩌릿쩌릿해가지고. 박물관에 갔는데, 부산에 통도상가 갔는데, 어떤 이렇게 스님이 장대 찍고 딱 있는 그 뿌리로 딱 한 게 있어. 옛날 골동품. 네, 세상 살면서 저 물건은 내가 갖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 정도로 막, 짜릿짜릿한 그 스님의 위암 이렇게 딱 짚고 딱 있는데, 수염 쫙 하면서 딱 근데 뭐 나무가 번쩍거리면서. 아니, 금박이 핀 불경은 이렇게 광채가 나는 듯 하지만, 뭐, 금글자나 이런 넣는데, 그 스님, 그 느낌이, 좀 꼭 나랑 이 전 세계에 사연이 있었던 물건인 것 같은 침발론을 해야 되지. 그런 것처럼, 좋은 그림을 보면 그게 에너지가 막 엄청나게 무한대로 꿈틀거린대. 대가에. 나는 그건 모르겠지만. 근데 현대미술 나는 이해 못하는 게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 복사해 놓잖아. 그지? 이해돼? 이렇게 똑같은 그림 현대미술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그림 붙여가지고 쫙 몇십 개 이렇게 쭉 해가지고 4, 5, 20 해갖고 쫙 해갖고 작품 딱 하는데 2,000원. 어떤 그림 밑에 있지만 새까맣게 칠했어. 2,000원. 검은 스트라이프 사각형이요.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거든. 근데 적어도 시는 글자야. 주제를 써줘. 주제가 있어. 근데 주제 없는 수도 있어. 적어도 우리 때 봐봐 노래가 시라면 서태지가 하여가서 노래를 뭐 교실 리대와 하여가 이렇게 부르는데 내가 서태지 세대인데도 처음에 그거 나왔을 때 뭐 이런 노래가 되는데 후배들이 막 그거 노래를 불러 좋아하면서 그러다가 되니까 그게 이제 대세가 됐어. 나중에 바꾸니까 판매가 다 그걸로 바꾸고 서태지카는 올드하고 클래식하고 줄거리도 다 있고 그래. 더 말도 안 되는 게 더 많아졌어. 이해됐어? 그때 사람들이 서태지가 노래 부르면 어른들이 뭐라 그러잖아? 저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 나한테. 저게 노래냐? 자, 그러니까 예술은 시는 그래도 줄거리도 있고 뜻도 있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푸는 방식이 여러 가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푸는 방식이 중요하냐? 중요하냐?
인생을 보는 데는 중요하지. 시험 보는 데는 중요하냐? 중요하지. 아, 그냥 공통풀이법으로 배우는 건 맞잖아. 공통풀이법, 그지? 문장 찾고, 단락 찾고, 그지? 긍정, 부정 체크하고, 육하원칙 체크하고, 주제 찾고, 구조 찾고, 배경 공부하고, 그지? 작가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또 끝나는 거야. 다만, 빨리 푸는 거는 자기가 이 방식 중에서 어떤 방식이 빨리 자동으로 탁탁 되는지 자기가 그 방식을 정해야지. 안 그러냐? 어?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돼요? 아니라 네가 어떻게 푸냐 그걸 보여준 다음에 그걸 계속 개선해야지. 이 방법에서는 이런 약점, 이 방법의 약점은 이거니까 이 부분은 체크해라. 이 정도가 적당하지. 이거를 푸는 방법이 뭐예요? 뭐 내가 수업하자고 했지만 물론 그지? 시 푸는 방법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 근데 어쨌든 시를 푸는 방법, 그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9가지, 10가지, 뭐 9가지 아니야, 10가지는 아니고 5가지 중에서 3가지만 써도 충분히 빠르게 점검하지 않으려나? 지금 말한 거에서, 그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설을 안 보고 시를 먼저 읽은 다음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그 다음에 그 해설 보고 공부하고 하면 그 책 읽고 글 읽는 사람은 행복하지. 이걸 강제로 설명해서 니네들 행복을 뺏는 것 같아가지고 슬플 때가 많다고. 그리고 이런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면서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해서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네. 이것 자체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네? 그런 걸 다 뺏어버려서 좀 교육이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가끔가다 좋은 시 있으면 바로 저기다 벽에다 붙여놓을까? 공부방에다 하나씩. Q&A로 공부방 동환쌤입니다.